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이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현재 법원은 구속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록만 20만 쪽,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아람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바로 법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주변의 수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 때와 달리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된 수사는 1년 8개월째 이어져 왔습니다. 수사 기록이 20만 쪽,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서 분량은 150쪽가량 되는 걸로 알려집니다. 검찰 내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이견이 없었고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자신이 재판에 넘겨지는 게 타당한지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검찰 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실제로 열리는 데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기소가 타당한지를 논의하는 수사심의위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효정 기자가 법원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 기자, 법원에 낸 기록이 20만 쪽이라면 검찰은 승부수를 띄운 것 같고요. 이 부회장도 고위직 출신 판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잖아요. 결과는 자정 전에 나올까요? 결과는 자정을 넘길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 시간은 8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 검찰과 변호인단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각자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영장이 발부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 임직원 2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재경, 김기동, 이동열 등 이 특수통으로 불리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오늘 심사엔 고위 판사 출신 변호인이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 전 실장, 또 김종중 전 전략팀장의 신문이 진행 중인데 모두 마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쟁점입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에는 20% 넘는 지분이 있었지만 삼성물산에는 지분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두 회사의 합병은 이 부회장이 결과적으로 그룹의 지배력을 가져가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 합병은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의 비율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부풀리고 이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췄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결과 이 부회장이 3조에서 4조 정도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5천억에서 6,700억 원 정도 손실을 본 걸로 추정됩니다. 네, 분식회계였냐 아니었냐 이 부분도 쟁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역시 검찰과 삼성의 주장이 전혀 다릅니다. 제일모직에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줄여서 삼바인데요. 이 삼바는 2012년에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약정을 하나 맺습니다. 바이오젠이 필요할 때 에피스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약정에 따른 손실 규모를 삼바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한 다음에 이 손실 규모를 계산해 보니까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만큼을 부채로 잡고 공시를 하면 자본 잠식이 되는데 아예 삼바가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바꿔서 오히려 4조 5천억 원의 이익이 나는 걸로 바꿉니다. 이게 분식회계였냐 아니었냐 이게 쟁점이었는데요. 삼성은 국제회계 기준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물론 시민단체 그리고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도 이 요건에 맞지 않다고 반박한 상태입니다. 네, 기업을 수사할 때 늘 나오는 방어 논리, 경영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번에도 등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이 어제 호소문을 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와 수사 장기화를 언급하면서 이 경영이 위축돼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큰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밝혔는데요. 시민사회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전문 경영 체제가 이미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총수의 구속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건데요. SK의 경우 총수가 수감된 뒤에 이 재계 순위나 주가가 크게 올랐고 이 하나도 총수가 구속돼 있는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언급됩니다. 즉 총수 구속과 경영 혹은 경제 악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오효정 기자였습니다. 네,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들어오고 있을 텐데요. 조금 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2분 정도 전 상황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지금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저녁 7시쯤 끝이 났는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까지 신문을 모두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합니다. 미니버스를 타고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바로 수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치소를 나오게 됩니다. 앞서 오효정 기자를 연결했을 때 구속 여부는 자정이 넘어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저녁 7시에 끝이 났고 다른 신문을 받는 사람들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취재진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앞서 신문에 들어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미니버스에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 여부는 자정이 넘어서 결정될 걸로 보이니까요. 내일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